여러분, 혹시 늦은 밤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을 때 집안을 가득 채우는 정막에 가슴이 내려앉은 적 없으신가요? 젊은 날에는 그토록 혼자 있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에 치이고 업무에 쫓기고 가족을 부양하느라 내 시간이라곤 단 1분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은퇴만 하면 아이들만 다 키우고 나면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리라 꿈꾸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찾아오고 70이라는 나이의 고개를 넘어설 때쯤이면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고요함은 어느새 외로움이라는 무거운 이름으로 바뀌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휴대폰 주소록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형님 동생하며 밤새 술잔을 기울이던 친구, 사업 파트너로 만나 호영호재하던 지인, 동창회 때마다 안부를 묻던 동기들. 그런데 막상 마음이 울적한 날,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린 날, 전화기 버튼을 누르려고 하면 망설여집니다. 이 시간에 전화를 하면 실례가 아닐까? 내가 너무 궁상맞게 구는 건 아닐까? 과연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까? 그 수많은 이름들 사이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받아줄 단 한 사람을 찾지 못해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고 텔레비전 볼륨만 하염없이 높였던 기억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전을 유용한 사람을 찾는 데 바쳤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나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는 사람.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 특히 70세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그런 화려한 인맥이 아닙니다. 화려한 명함이 사라지고 사회적 직함이 떨어져 나간 진짜 나라는 초라한 알맹이만 남았을 때 그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두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다 해도 여러분의 노년은 견딜 수 없는 고독과의 싸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은 조금 초라해 보일지라도 이 두 사람을 곁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그 어떤 부자보다 풍요롭고 따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해질녘에 반드시 붙잡아야 할 두 종류의 귀한 인연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알아보는 안목을 기르고 나아가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는 법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듣기 싫은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 즉 나의 거울 같은 사람입니다. 둘째, 나의 침묵마저 편안하게 받아주는 사람, 즉 나의 항구 같은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그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성공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을 승승장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변에는 늘 사람이 끊이지 않았지요. 밥을 사겠다는 사람, 골프를 치자는 사람,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복이 타고난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자신이 뱉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웃어주고 박수 쳐주는 것에 취해 살았지요. 그러다 70세가 되던 해 그는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못했던 큰 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화려한 화환들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입원이 길어지고 그가 더 이상 예전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 많던 발길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그는 뼈저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가 고작 이거였나? 자괴감이 들던 어느 날 저녁 누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사실 이 친구는 사업가가 한창 잘 나갈 때 그와 사이가 좀 소원해졌던 친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사업가가 무리한 확장을 하려 할 때마다
자네, 그러다 큰일 나네. 욕심 좀 줄이게. 라며 늘 쓴소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 말이 듣기 싫어 일부러 멀리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떠난 그 병실에 유일하게 찾아온 사람은 바로 그 쓴소리쟁이 친구였습니다. 친구는 말없이 사과를 깎아주며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이제 좀 쉬라는 하늘의 뜻이네. 몸 좀 챙겨, 이 사람아. 그 투박한 한마디에 사업가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쫓았던 것은 허상이었고 진짜 보석은 자신이 걷어찼던 그 친구였음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머지않아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를 아주 현실적인 미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우리 곁에 두어야 할까요?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나의 거울이 되어주는 사람, 즉 쓴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여러분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맞아, 내 말이 다 맞아 라고 맞장구 쳐주는 사람만 있습니까? 젊을 때는 나를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자신감이 필요하고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하니까요.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적인 긍정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고집이라는 딱딱한 껍질을 쓰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맞다고 믿고 내 경험이 전부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때 옆에서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그 고집 속에 갇혀 주변 사람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직원이 실수를 해서 계산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점잖게 이야기하고 수정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직원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을 왜 이렇게 해? 라며 얼굴을 붉힙니다. 이때 옆에 있던 친구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혹은 당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요즘 애들이 빠져서 그래. 자네가 참아. 이것은 듣기에는 달콤하지만 결국 당신을 까다롭고 성격 나쁜 노인으로 만드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당을 나와 조용히 당신의 팔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아까는 자네가 좀 심했어. 그 직원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었잖아. 자네, 요즘 마음이 좀 조급해 보여. 이 말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지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 들어? 하는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친구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썩지 않도록 막아주는 소금 같은 존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친구는 나의 단점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나의 성격, 나의 태도, 나의 늙어가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정직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통해서 뿐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노욕과 아집입니다. 자식들도 부모가 무서워 입을 다물고 사회에서도 노인을 공경한다는 명목하에 잘못을 지적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괴물처럼 변해갑니다. 자기 생각에만 갇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꼰대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 끝은 철저한 고립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쓴소리를 하는 친구입니다.
그는 당신을 비난하기 위해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아끼기 때문에, 당신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좋아, 좋아 하는 사람보다 가끔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대신 고마워해야 합니다. 만약 과거에 그런 친구의 충고가 듣기 싫어 멀리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해서 밥 한 끼 하자고 청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 자네 말이 맞았어. 내가 좀 어리석었네. 앞으로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자네가 좀 잡아주게.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후를 독선과 아집의 늪에서 건져 올릴 가장 강력한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는 거절해도 되지만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친구는 절대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 나의 항구가 되어주는 사람, 즉 침묵을 함께 견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화가 그저 쉴 새 없이 떠드는 수다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노년의 친구로서 조금 부족합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정보, 재미있는 이야기, 정치나 사회 이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어가면 말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삶의 허무와 슬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혹은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 자식들이 내 품을 떠나 멀어짐을 느낄 때,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이때 필요한 사람은 나를 위로하겠답시고 어설픈 조언을 늘어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동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무 슬퍼하지 마.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니까. 이런 말들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다 해도 듣는 사람의 가슴에 생채기를 냅니다. 마치 나의 고통을 가볍게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은 그저 내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울고 싶을 때 왜 우냐고 묻지 않고 그저 휴지를 건네주는 사람. 내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을 때 지루해하지 않고 함께 그 풍경을 바라봐주는 사람. 아무런 대화 없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항구 같은 친구입니다. 현실적인 장면을 하나 떠올려 볼까요? 나이 지긋한 두 노인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별말이 없습니다. 그저 지팡이를 짚고 나란히 앉아 떨어지는 낙엽을 봅니다. 가끔 바람이 차네. 한마디 하면 옆에서 그러게 겨울이 오려나 보네. 하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시 긴 침묵이 흐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편안해 보입니다. 전혀 지루해 보이지도 어색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 수십 년의 세월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녹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에 필요한 진짜 관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한다는 것, 나의 존재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것. 이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노후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거나 남의 험담으로 시간을 채우거나 무언가 끊임없이 재미있는 거리를 찾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은 결국 노년에 서로에게 피로감만 줄 뿐입니다. 에너지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항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아플 때 혹은 내가 가장 초라할 때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시끄럽게 떠들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고 불편한 건 없는지 이불을 덮어주던 사람. 내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큰 실수를 했을 때 비난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고 밥은 먹었냐? 하며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항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을 재미없다거나 무뚝뚝하다는 이유로 소홀히 대하곤 합니다. 화려한 말주변을 가진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겨 정작 나를 묵묵히 지켜주는 이 든든한 버팀목을 방치해 두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항구는 배가 거친 파도를 헤치고 돌아왔을 때 아무 말 없이 그 배를 품어줍니다. 배가 낡았다고 녹이 슬었다고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쉬게 해줍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70년이라는 긴 항해를 마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미 많이 지치고 낡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화려한 파티장이 아니라 조용한 항구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 사람을 찾으십시오. 어쩌면 아주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배우자일 수도 있고 수십 년 지기 친구일 수도 있고 어쩌면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화려한 말 대신 따뜻한 눈빛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침묵을 존중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귀한 사람들을 곁에 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들을 찾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는 상호작용입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내가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면서 남에게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남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나의 침묵을 이해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 생존을 위한 아주 실용적인 기술입니다. 첫째,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라는 옛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닫고 타인을 향한 관심과 배려의 마음을 열라는 뜻입니다. 대화할 때 나라는 주어를 줄이고 너라는 주어를 늘려보세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로 시작하는 말은 상대방을 지치게 합니다. 대신 자네는 요즘 어때? 자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중간에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연습을 하세요. 이 경청의 태도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있고 싶은 어른, 품격 있는 노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둘째, 잘 삐치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이 아이처럼 예민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서운함을 느끼고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나한테 먼저 전화 안 해? 왜 내 생일을 잊어버려? 이런 서운함을 겉으로 드러내는 순간 상대방은 당신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아, 저 친구한테는 연락 한번 하려면 큰맘 먹어야 해. 이런 생각이 들면 점점 연락이 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조금 더 넉넉하게 가지세요. 연락이 없으면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하고 넘기거나 내가 먼저 전화해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했네. 잘 지내지? 하고 쿨하게 안부를 물으면 됩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고 상처받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여유로움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셋째, 혼자서도 잘 노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사람을 곁에 두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아야 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를 돌리고 매일 약속을 잡으려 애쓰는 사람은 오히려 매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의존적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혼자서 산책도 즐기고 책도 읽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언제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맑은 기운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의 곁에 있으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고독력을 키우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과 대화하는 충만한 시간입니다. 내가 나 자신과 사이좋게 지낼 때 타인과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갈 겁니다. 그 중에서 듣기 싫은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진정한 거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항구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당신은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사람의 손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그들을 소홀히 했다면 오늘 당장 전화기를 드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 술 한 잔을 나누며 그동안의 고마움을 전하십시오. 자네가 있어서 내 인생이 참 다행이야.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만약 아직 그런 사람이 없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인맥을 쫓는 것을 멈추고 지금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하십시오. 내가 먼저 거울이 되어주고 내가 먼저 항구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귀한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통장의 잔고나 아파트의 평수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짜 사람이 곁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먼 훗날 당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당신의 빈자리를 보며 그 사람이 있어서 참 따뜻했다고 말해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디 여러분의 남은 생이 껍데기뿐인 관계가 아닌 알맹이 꽉 찬 진짜 인연들로 채워지기를,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한 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음 한구석이 조금 따뜻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온기를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